혜리 씨하고 김선호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혜리 씨는 이번 작품 전에 영화도 한번 참여하셨고 한편 이제 점점 작품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드라마 참여하시기 직전에 좀 연기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하시고 좀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김선호 씨는 김과장이랑 또 최강 배달꾼도 하시고 또 계속 작품 하시는데 캐릭터가 약간 좀 발랄하다기보다는 좀 그 경쾌한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두 전작하고 이번 캐릭터하고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혜리 씨부터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전작을 영화를 찍었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을 하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투캅스도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작품이거든요. 일단 사회부 기자라는 것도 처음에는 부담이 됐던 직업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감독님과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풀어갔던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최대한 제 걸로 만들고 싶었고요. 캐릭터를 저답게 표현하고 싶었고 무언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계속 그랬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좀 선배님들과 그리고 작품 속에 좀 녹아드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면서 그렇게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는 김 과장이랑 최강부달꾼 드라마에선 갭이 컸는데 이번 드라마랑 최강부달꾼은 둘 다 발랄, 예, 그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느낌이 좀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기꾼이라는 게 있고 그때는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사기꾼이라는 게 있어서 제스처랑 어떤 좀 시선 처리 같은 거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이 사기꾼이 뭘까 생각도 해봤고 근데 뭐 크게 역할을 김 과장이랑 최강배달꾼처럼 크게 갭 차이는 따로 없고요. 그냥 진짜 공수창이 어차피 대본에 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인물은 어차피 그쪽이랑 다를 거라서 그냥 대본에 충실하게 즐겁게 연기하고 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겁게 연기하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오겠죠. 예, 순서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인데요. 저 일단 조정석 씨께 질문을 드리면 전작에서 그 맡은 직업군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연기해서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사기꾼 그리고 경찰 다 연기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잘 보여주실지 말씀 부탁드리고 혜리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다른 드라마에서 수지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될 수 있는 같은 직업군 연기에서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준비하셨고 자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직업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형사 그리고 사기꾼 그런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꾸준히 해왔죠. 왜냐면 이 작품에 대한 선택은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해놓았던 상태여서 그리고 염두를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계속 뭐 나름대로 공부하고 근데 그보다 더 저는 이 드라마를 위해서 준비했던 거는 체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기는 체력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형사 그리고 사기꾼 1인 2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한테는 굉장히 또 한 번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욕심이 나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정석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아닐까라는 점도 이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영상을 처음 봤지만 아주 재미있고 만족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열심히 고되게
예, 사실은 지금 2시간 자고 왔거든요. 오늘 아침에 거의 7시가 다 돼서 촬영이 끝나서 네,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예, 정신이 비몽사몽한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최대한 답변에 가까운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작품을 처음에 대본을 받고 사회부 기자라는 게 되게 고민을 했을 때 수지 씨랑 얘기를 하다가 그때는 수지 씨 드라마가 방송하기 전이었는데 수지 씨가 나도 기자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죄송해요. 그렇게 제가 되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지 씨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얻은 점도 많고요. 일단은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비교가 되는 것도 걱정은 돼요. 사실은 너무 잘해서 수지 씨가. 근데 너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친구로서 너무 멋있다고 얘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좀 더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를 처음 시작하고 준비하면서 기자님을 처음에 딱 그 미팅을 했을 때 기자님 맞아요? 기자님 아직 안 오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자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그게 약간 저의 캐릭터를 잡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리포팅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방송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네. 네, 좋은 떡밥이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저 앞쪽에 먼저 기자님 주셔가지고요. 우선은 조정석 씨와 혜리 씨가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4살 정도 차이가 나시는데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실 때 나이 차이를 느끼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또 선배와 후배로서 서로 어떤 조언을 나누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조정석 씨는 최근에 이제 하신 작품들 성적이 다 좋았어요. 드라마가 그 오나기도 그렇고 질투의 화신도 그렇고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했는데 혹시 이번 작품 흥행에 대해서 좀 부담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다 동시에 마이크를 들으셔도 되고요. 네, 저는 나이 차이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이제 캐스팅 될 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그 염두가 좀 뭐 걱정도 되고 그런 건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 그런 건 사실 있긴 한데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작품 안에서 그 인물로서 서로 접근해서 같이 케미스트리를 잘 만들어가면은 그 좋은 앙상블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매 작품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점점 요즘 들어 뭐 어려 보인다. 점점 왜 나이를 거꾸로 먹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고요. 제 바람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잠깐만. 두 번째 질문이 사실 되게 운이 좋게도 오나의 귀신님이나 질투의 화신이나 너무 좋은 작품들을 연달아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 사실 이보다 더 부담감이 큰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때도 물론 늘 언제나 부담은 컸지만 이번 드라마 투캅스도 투캅스만큼 부담감이 제일 큰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저의 개인적인 장점이라 하면 뭐 그런 부담감을 뭔가 약간 좀 아주 긍정적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하는 게 저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을 떨쳐내려고 노력은 안 하고요.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계속 부담감이 생기면 기분 좋은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죠. 뭐라는 거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 2시간 밖에 아니,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약간 어려 보인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내 입으로 네 그래가지고 조금 괜찮을까 했는데 선배님의 실물을 딱 뵀는데 너무 정말 동안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도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 속에서도 작품 밖에서도 계속 대화도 나누고 조금씩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조금 더 이렇게 케미가 나오지 않나.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이 동안이라서 부담되진 않았다 정도로 네.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 씨 답변이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홀려지는 느낌인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저거 바꿔치기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저게 손 들어주셔가지고요. 하고 바로 드릴게요. 예, 마이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진 기자고요. 저도 조정석 씨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앞서 질문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원톱으로 나서시기 때문에 아마 그 전보다는 부담이 좀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연말에다가 지금 이제 파업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뭔가 이 MBC가 그 살짝 좀 주춤해 있던 그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포석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이렇게 절충돼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질문을 뭐 직접적으로 하자면 어느 정도의 시청률이 나왔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원톱으로서 이 정도면 성공했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치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만약에 그 수치가 좀 도달이 된다면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공약까지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아들으셨죠? 네, 예상 시청률과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단 10%가 넘었으면 좋겠고요. 15%가 넘으면은 정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네? 더 쓰라고요? 네, 옆에서 더 쓰시. 20% 넘으면은 정말 날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저희 모두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모든 배우분들이 일단은 춤춘다는 공약은 다 했고요. 예,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저희들이 아주 현란한 춤을 보여드리기로 말씀드렸고 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뭐 좀 아직 뭐든 못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시청률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저희 드라마가 많은 분들한테 아주 많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화제성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욕심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저희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로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춤추는 공약은 15% 잡아놨습니다. 20%는 예, 비밀입니까? 예, 작가님께서 20%는 또 다른 걸로. 예, 알겠습니다. 시청률에 대한 공약과 또 화제성 지수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셨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김윤정 기자입니다. 조정석 씨 피곤한데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원맨 쇼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사실 전작인 오나이 귀신님에서 그 비슷한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박보영 씨가 1인 2역 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셨고 지금 체력적인 부담을 계속 호소하셨는데 그때 박보영 씨에 대한 어려움이 좀 새삼스럽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뭐 그때 뭐 조언을 혹시 받으신 게 있는지 아니면 그때 박보영 씨를 넘어설 자신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고 또 두 캐릭터를 왔다 갔다 하려면 아무래도 저 이선우 씨의 그 연기 톤 같은 걸 좀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은 하나 더 말씀하세요. 예. 박보영 씨를 넘어설 자신은 없고요. 예, 정말 최고였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영 씨의 그 1인 2역 연기는. 근데 저도 이제 그에 버금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분량 면에서 그 이 차동탁과 그리고 공수창이 빙의가 된
동탁수 그 연기를 이 두 역할을 연기할 때 사실 분량 면에서 서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물로 표현하는 배우는 아무래도 저라서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영 씨한테 어떤 조언을 얻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이 그 인물을 내가 잘 구축해 나간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촬영장에 습관이 생겼다면 선호 씨가 공수창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리딩할 때부터 선호 씨가 어떻게 하는지 좀 유심히 좀 연구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같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공수창을 연기하는 배우는 김선호 씨지만 또 공수창이 빙의된 차동탁수를 연기하는 배우는 조정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그 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매력들을 그 동탁수가 저만의 매력을 동탁수에 어떻게 부합시키느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하나 더 있죠? 있는데요. 그 전작인 역도요정 김복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 지금 이 작품이랑 장르도 다르고 분위기나 뭐 색감 이런 것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번 작품에서 전작과 다른 감독님만의 연출 포인트가 있다면 또 궁금하고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특별히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작은 그 아무래도 풋풋하고 그 싱그러운 젊은이들의 체대생들의 일상을 관찰하듯이 이렇게 연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작품은 아무래도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연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많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일단 여러 가지 액션과 코미디와 로맨스와 판타지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떠한 한 부분에 치중할수록 다른 부분이 또 좀 처지는 게 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극 분위기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다. 어느 한 부분이 도드라지거나 어느 한 부분이 치우쳐졌을 때 전체적인 극 분위기는 뭔가 밸런스가 무너져 보일 수 있고 시청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할 부분들이 있다는 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극 밸런스를 잘 맞추는데 중점을 두고 연출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도 물론 어렵지만 연기하시는 이 조정석 씨도 굉장히 사실은 연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막 뒤죽박죽 섞어서 이렇게 찍는 촬영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조정석 씨한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석 씨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 난관들을 극복해 가면서 이 자리까지 왔을까라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 씨.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 때문에 의지. 그래. 그래서 하여튼 현장에서 배우들과 많이 정말 얘기를 하면서 연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궁극적으로는 작가님이 그런 기획 방향을 가지고 쓰셨지만 어쨌든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로 일단은 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이제 묵직한 메시지들이 각가지의 그 에피소드들과 더불어 이렇게 동탁이가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런 짧은 에피소드들의 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물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결국엔 그 인물들이 어떻게 운명적인 그 삶의 그런 캐릭터의 삶이 이루어졌는가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시청자들이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시청자들분께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느껴야겠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에피소드에서 인물들이 이렇게 해결을 했고 그 안에서 인물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런 걸 느끼면서 그냥 따뜻하게 그런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그 작가님과 혜리 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작가님이 이 빙의 되는 작품은 기존에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이 빙의 되는 역할이 좀 다른 드라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혜리 씨는 이 기자 역할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선입견이 좀 어떤 게 있으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그 남자친구분이 좀 어떤 응원해 주셨는지도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부터 답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 죄송한데 제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기존에 그 이제 빙의 되는 작품은 좀 다른 드라마에도 많이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빙의라는 작품, 그러니까 소재가 지금 현재 타 방송사에서도 이제 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 거기서도 약간 그 형사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이 작품은 그 앞서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빙의라는 그 판타지적인 장치가 배경에 깔려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어떤 사건을 접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 안에서의 주인공들이라는 그 인물들의 성장과 그리고 그들이 사회 안에서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하는지가 저는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를 16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기도 하지만 그 사건의 그 서사적인 힘이 기본 바탕이 돼서 차동탁이랑 공수창이라는 두 인물이 빙의가 되는 게 우연이 아닌 운명이었고,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떻게 그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보여지면서 이 작품의 큰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더불어 그 어쨌든 이 장르가 이제 수사물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 매 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피소드들이 전혀 이런 리얼리티와 동떨어지지 않은 진짜 내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만 돌아보면 나도 그 안에 그러니까 피해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방관자일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한 명은 형사고 또 한 명은 사기꾼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함께 더불어 헤쳐가는 여기자가 있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그 사건 안에서 좀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청자가 어쨌든 주인공들의 시선을 따라가잖아요. 시청자도 함께 좀 성장을 하는 그런 작품으로 이 작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제 얘기가 너무 무겁게 전달이 안 됐으면, 어쨌든 이 작품 안에서 기본적인 그 톤앤 매너는 경쾌하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즐겁게 이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사회부 기자님을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브라운관에서만 뵙고 그냥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만 접했던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뭔가 딱딱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지적일 것 같고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편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저라는 사람은 그거랑 거의 반대될 정도로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자분을 딱 뵀는데 되게 캐주얼하시고 굉장히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막 꾸미는 것도 좋아하시고 염색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부 기자가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표현해도 되겠구나라는 게 뭔가 처음에 딱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인물을 표현하기가 쉬워지지 않았나 싶고요. 또 뭐였지? 리포팅하는 거. 그리고 제가 기자님을
뵙고 직접 리포팅도 배우고 했는데 네, 작품을 하면서 더 열심히 배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리프팅 너무 잘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조정석 씨가 좀 가르침을 좀 주셨나요? 그래서 제가 네. 리포팅 하는 날 선배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예. 오빠, 저 오늘 리포팅 하는 날인데요. 오빠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똑같이 이렇게 진짜 네네. 이렇게 여쭤봤죠. 네. 여쭤봤는데 오빠가 나는 뭐 그냥 그냥 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많이 보시고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은 역시 아니요? 예, 제가 말했던 의도와는 좀 다른 건데 그냥 편하게 하라는 게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리포팅 하시는 많은 기자분들이 계시고 뭐 그런 뉴스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 뉘앙스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 쓸수록 제가 볼 때는 더 그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냥 편하게 리포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던 건데 네, 그런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하듯이 설명하듯이 하는 리포팅이 제일 좋다고 배워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저 임세미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짧게 단발로 자르신 것 같은데 캐릭터 보니까 이전보다는 많이 밝고 조금 임세미 씨 본연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데 좀 본인 성격을 이번 캐릭터에 많이 좀 투영을 하셨는지 어떤 매력을 볼 수 있을지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맞아요. 그 머리 스타일을 외적으로 변화를 좀 줬던 것 같아요. 이제 전작이나 좀 몇 년 동안은 긴 머리로 머리 연기를 했었는데 대본에도 빨간 머리에 그러니까 첫 등장에 빨간 머리에 봉숙이가 소매치기를 하고 있는데라고 시작하는 그 봉숙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이런 변화를 줘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본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연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진짜 제일 어려운 게 나는 누구지? 그리고 이 캐릭터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난가? 그러니까 저로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봉숙이가 나와 닮았다 이런 생각보다 조금 많이 공감하려고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봉숙이라는 캐릭터는 그 이제 수창과 이제 동탁 이제 영원히 바뀐 수창 오빠가 둘 다 저한테 꼬봉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말이 저는 그냥 정감 가고 그냥 남매 같은 그냥 어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좀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아이라서 방송을 통해서 봐주시면 좀 다른 임세미가 하는 연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지금 공수창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는 조정석 씨랑 김선호 씨랑 이제 각각 호흡을 맞추셔야 하는데 연기하면서 느끼는 두 배우의 분위기나 매력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그 다른 한 인물을 연기하는 다른 배우들이랑 호흡을 맞추면서 뭐 어려움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제가 촬영을 많이 하진 않아서 네, 아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알았다 이런 선배님들과 제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분위기는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만나 뵀을 때 씬을 할 때 이제 같이 연습도 하고 리허설하면서 감독님과 이제 같은 현장에서 어울리는 걸 해봤을 때 수창 오라버니 김선호 선배는 되게 집중을 잘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허설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대사를 맞춰보는데 그 현장의 조명과 이제 카메라 장소를 이제 세팅하는 동안 수십 번 연습을 계속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그쵸?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셨으려나? 저랑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가게 되는 게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래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를 하기도 하고 리허설하면서 느끼는 건 오빠가 나를 진짜로 남매로 생각하나? 막 이렇게 느낄 정도로 편안하게 대해주셨던 것 같고요. 또 조정석 선배님은 제가 워낙 전작품들을 다 챙겨볼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인데 같이 작업을 해서 너무 좋은 와중에 이제 같이 연기하면 전 일단 제가 너무 웃음을 참느라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편안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는지 혹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내가 웃는 게 맞는 건지 막 이런 혼란이 올 정도로 이게 리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너무 멋있어서 저는 사실 현장 가는 게 재밌어요. 네, 또 질문이 있으셨을까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이번에 김선호 씨께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김선호 씨, 네. 다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질문 드렸는데 이번에 공수창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연극 무대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이제 올해 거의 이제 끝나가잖아요. 이제 네. 브라운관 데뷔하셔서 쭉 계셨는데 네. 이제 적응이 완전 끝나셨는지, 또 어떻게 발전하였고 어떤 걸 배우셨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기 염두에 둔 건 아무래도 저 이제 그 형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동탁수랑 그 수창이랑 뭐 완전히 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니까 대신 많이 저도 보고 배우고요, 참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극이랑 그거는 방송이랑 뭐 연기적으로 다른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카메라 안에서 그리고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신경 쓰고 있었고, 또 사실은 형이랑 둘이서 지낸 시간이 많아요. 항상 붙어 있다 보니까 저를 볼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되고 막 국제에서 그래서 형이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네, 그때마다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많이 배워가고 아직도 적응이 다 됐다. 적응은 많이 했죠. 근데 여러 가지를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큰 배우로 성장할 것이라 믿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공식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우분들과 감독님 또 작가님 일어나셔서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오늘 제작 발표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1월 27일 저녁 10시에 첫 방송되는 저희 MBC 투캅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시청, 또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차렷 인사. 네,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